안녕하십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고문입니다. 네, 이럴 때 뭐 노동을 합니다. 오늘 9월 4일 새벽 몇 시나 됐나 모르겠네. 오늘은 이제 다시 밝게, 전에 한번 이게 조선 시대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삼심제 비슷한 그 사법 시스템도 있고, 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세칙에 뭐 현대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게 뭐 며칠 내에 뭐를 하고 뭘 어떻게 한 다음에 뭐 어디를 거쳐서 오고 하는 절차 같은 게 현대 사법 제도랑 참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제가 한번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앞면이라면 뒷면을 한번, 여기가 앞면, 뒷면 맞나?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찍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낮에도 힘들었는데 지금 더 힘들 때 한번 도전하자. 그러면 잠이 좀 왔으면 좋겠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 역사나 이런 거 좀 공부하시는데, 학생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역사 전공자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역사 뭐 좋아하고 하면서 무슨 독창적인 생각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가닥 잡는 가닥 잡힌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나름대로 이제 그 뒷면 깊이 있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러하듯이 조선 시대에도 뭐 삼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청원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소리 낼 수 있는 제도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다 있었어요. 그게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이렇게 그 중간에 외란, 호란도 있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해야 될 나라가 안 망했잖아요. 이순신이 있었지만.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은 그거 하고 나서 제가 한산을 봤거든요. 한산 보고 나서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게 이제 한자 문명권의 어떤 나름의 합리성이나 질서 이런 거, 그 의가 맹자의 그 민본사상, 그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그 뒷면을 한번 파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역사 뭐 국사, 세계사 이런 거 배웠고, 지금은 이제 좀 과목들이 좀 이렇게 저기가 됐죠. 뭐 동아시아사, 뭐 한국사, 뭐 이렇게 그런 좀 분리가 됐죠. 근데 예, 그때 이제 했던 게 역사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타자화된 상태로 쓰여진 역사를 많이 배우죠. 서구적인 시각 혹은 일본의 시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사 이런 거 보면은 근세라고 예전에 저는 국사 때 배웠거든요. 근세라는 게 있었어요. 근대도 아니고 중세도 아니라 이거지, 조선시대가.
근데 시대 구분을 하는 힘, 권력 의지, 이것은 이제 예전 중세의 서구의 교회사 구분에서 온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마르크스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뭐 헤겔이라든지 다 그런 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시대 구분도 하고, 또 특히나 이렇게 진보 사관이라고 할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규정해 놓은 걸로 이제 전 세계의 역사가 이제 뭐 고대, 뭐 중세, 뭐 근대, 뭐 현대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근세에는 어땠고 조선시대 어땠고 이런 걸 배웠죠.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봉건제가 이제 오래 있어 사무라이 그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유럽의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타자화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쓴 것이고, 근데 그걸로 이제 배웠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제 뭐 다른 방향의 그런 그거를 읽기가 되게 좀 어,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그럴 때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일단 제 해석이나 뭐 제가 이제 받아들인 해석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은 잠깐만, 이게 끝난 거 맞지? 다 운행 종료인데 신나게 음악 졸라 크게 틀고 가네. 어, 들리십니까 지금? 하여튼 아유, 즐겁게 산다 씨. 아, 저도 20살 20대에는 저런 차 뒤에 타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선이 조선 봉건 사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전대적 사회. 뭐 일면 뭐 이제 그 끄덕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 조선의 이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현대 거랑 거의 진짜 막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그 시기를 베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일처리나 막 이런 것도 되게 세칙 같은 게 뭐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거기에도 막 무슨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선시대의 것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와, 어떻게 조선시대에도 이랬네. 물론 조선시대에도 그거를 이 잘못했지만 민본주의가 있었고, 지금도 뭐 따지고 보면은 그거를 일반인들이 잘 쓰기 되게 힘들죠. 되게 고생고생해서 해야 이제 그런 거를 쓸 수가 있고 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상적으로는 조선시대에도 이미 그런 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은 음, 그럼 조선이랑 이 한자 문명권에서 조선이랑 가장 닮은 문명이 어떤 문명인 것 같아요? 당연히 중국인데 중국 중에서 어느 왕조 같냐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랑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자 문명권은 뭐 중국만의 그게 아니죠. 한자 문명권이 시기에 따라서 가장 뭐 합리적으로 꼽히었던 곳이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명청 시대, 명나라 청나라 시대가 이제 조선 시대죠. 시기적으로 맞는 시기인데
조선은 송나라를 꼭 닮았어요. 한참 전이죠. 송나라를 꼭 닮은 이상, 그리고 민본사상,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어, 왜냐하면 명청은 사실 다 이제 그 상신층 신사들이 그게 나중에 다 군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 역사가 막 근현대사 넘어올 때 되게 복잡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군벌 때문이잖아요. 군벌. 그게 다 거기에서 유래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명청이랑 조선이랑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송나라랑 비슷하고 조선 전이 뭐죠? 고려죠. 진짜 봉건 시대죠. 그때는 성주들이 있고 한나라랑 비슷해요. 한나라. 한나라가 호족이 그렇게 있었거든.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보다 한참 전에 한나라 때 호족이 많이 바로했을 텐데 우리 때는 또 이제 성격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제 조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꺼내려니까 막 낮에도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밤에 하려니 이제 이열치열이지. 잠도 안 오고 아프고 뭐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버스 정류장이 지금 이제 중지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끔 음악 틀거나 오토바이 소리 나는 차들이 있긴 하지만은 새벽에 여기에서 많이 달리더라고. 자식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그렇게 딸딸 외우잖아요. 그때는 이제 입시를 해야 되고 뭐 시험 그걸 해야 되니까는. 근데 제도들이 막 다 현대랑 거의 비슷한 게 조선시대에 있었어. 그러니까 정도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정도전이고 이방원이고 다 자기 욕심이 있으면서 한 거지만은 어쨌든 결과에 있어서 뭐 어떤 뭐 역할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실무를 했느냐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때 해놓은 게 기본이 돼서 이제 조선이 그래도 500년이 간 거죠. 중간에 성웅 이순신이 있고. 근데 성웅 이순신의 의는 민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민. 그리고 민본사상의 구현이 조선시대에 최소한 이상적으로 맹자가 그 오래전에 기원전 몇 세기 전 그때 펼쳤던 게 송나라라든지 조선시대에는 구현이 이상적으로는 해보려고 한 거고 그리고 세책마저도 굉장히 삼심제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더 상급 기관에 더 한번 호소하는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도 게시판에다 뭐 청와대 뭐 거기에다 한다 이제는 아니지 청와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신문고도 있었고 실제로는 신문고가 뭐 평민들이 뭐 이렇게 쓰고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이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타자화된 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거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그 삼심제나 이런 게 다 주로 쓰였던 거는 메짜리하고 노비 문제예요. 오늘 할 이제 좀 더 전체적이면서도 이제 그 뒷면 이면까지 보려고 하는 것도 실제 백성들은 일단은 글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절차를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서구와 이 뭐 한자 문명권, 유럽과 한자 문명권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유럽에 의해서 타자화된 역사를 배우고 우리 스스로가 타자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지금 유럽도 엉망이잖아요. 엉망인데 뭐 엉망이라기보다는 유럽이 이번 세기에 와서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세로 인해서
예전같이 힘도 못 쓰고. 근데 유럽은 이게 민본주의라고 해도 지금 이 민본 사상에 의한 결과물로 나온 사법 시스템이 사법이 아니라 사법. 사법과 공법 그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죄송합니다. 우영우 내가 지금 저기 한 건데 이 시스템이 현대 시민사회 사법 시스템이랑 결과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시민사회 그거는 인권이라든지 평등, 자유, 파괴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들어간 민주주의 이게 들어간 거 약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근데 최소한 서양의 르네상스까지도 아니고 과학혁명 이전까지는 이 한자 문명권이 여러모로 앞섰죠. 여러모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사회문화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이거는 그 그레코로망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향수를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서구의 학자들도 야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청나라가 여러모로 굉장히 그 월등했다 서구보다 그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뒤바뀌어 이제 서세동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걔들이 이제 역사를 쓰고 그 타자화된 역사를 우리는 배웠고 뭐 지금도 대부분의 역사책이 그렇게 되어 있을 테고 교과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역사책들이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서양에 제가 정말 그 다방면에서 종교가 됐건 뭐 철학이 됐건 뭐 역사가 됐건 다방면에서 서양에서 그런 보편 이념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시민사회 이런 게 되는 그 과정은 재산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재산권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가장 추상적인 그 변화의 그 움직임도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근데 그걸 하다가 그래도 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예, 인류 보편의 이념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거 그러나 그 이상만큼 못 가잖아요. 거기도 이제 욕심에 의한 욕망에 의한 그런 변화라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제가 그 사실 조선 때는 조선 후기 막 이때는 청나라 때는 청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한자 문명권 같은 나라였단 말이죠. 그게 뭐 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긴 한데 최소한 민본 사상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의와 불의의 싸움. 일본은 조금 성격이 달라. 걔들 갈래가 좀 달라요. 걔들은 되게 일찍부터 중국이랑 좀 엇가게 늘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뭐 친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한자 문명권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민본사상 민본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법 시스템에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심제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 법원 위쪽으로 가면서 삼심을 했던 건 아니고 수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삼심을 해서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그 뒤에 이제 뭔가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유도리 있게 최후 판결이 이제 그렇게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산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딱그 거기에서도 보면은 뭐 거기에서는 일단 하나의 드라마로 온 거지만 항해가 이제 오는 이유가 자기 상관이랑 다르다 이거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병졸들을 죽이기도 했죠. 군령을 어겼을 때. 그러나 그건 이제 질서가 있어, 질서가. 일본의 그 해적들이나 아니면 사무라이들이랑은 다른 질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군인들이, 그 당시 군인들이 존경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해군 쪽. 근데 이게 뭔가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 문명의 그 질서, 보편성,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항해가 이렇게 오는 과정을. 그죠? 일본은 그런 게 없거든. 일본 그런 게 없어. 사무라이가 통치하는데 무슨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삼심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왕에게 이렇게 그것도 외웠었는데 고등학교 때 언제 실시된 다음에 언제 잠깐 폐지됐다가 또 언제 뭐 부활하고 또 폐지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 신문고 제도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신문고는 실제로는 평민들이 이제 양반들이었지, 양반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종사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종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막 그런 억울함 이런 거는 행차길 있죠. 임금 왕의 행차 이럴 때, 그럴 때 막 이렇게 잘 들어준 왕들도 이렇게 간혹가다 계시잖아요. 조선의 왕 중에서. 근데 그럴 때 이제 했지. 이제 그럴 때 할 때도 그거 하고 나면은 그 왕이 그걸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그때는 사헌부라든지 의금부라든지 지금 네, 그런 검찰 뭐 법원 막 이런 저기들이 를 통해서 다 절차대로 처리했더라고. 절차대로. 조선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뭐 그 절차 처리할 때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주로 양반도 있었어요. 평민들이 많이 쓰지 못했고. 하지만 어떤 그 사람도 일단 이상적으로는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왜 왕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니까 백성의 이익이 돼야 되니까 그 민본 세상이 조선시대에 구현이 된 거지. 그러니까는 조선이 어떻게 봉건적인 조선, 근세, 일본에 비해서 한참 뒤진다는 그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일본은 뭐 완전히 사무라이들의 이 질서, 사무라이들도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확실하게 뭐 사는 지역부터 해서 뭐 다 이렇게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수공업자라든지 뭐 장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상공업 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 부를 쌓았죠. 그 사람들 뭐 머리 굴려가지고. 이제 사무라이들은 그때 당시에 부를 쌓기 어려운 구조로 이제 늘
그 에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나라의 그 구조하고 조선의 구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근본적인 차이가. 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거다. 힘들어서 못하겠네. 요약을 한 다음에 이거 이어붙일 수 없거든요. 이제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 비트 들리면서 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요약해 볼게요. 조선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랑 대차가 없는 아주 새치까지도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 그때는 그게 있어도 그대로 실행도 잘 안 됐고 지금은 실행 잘 되나?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잘 쓰지.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근데 그때 민본주의였는데 물론 그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서구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욕망의 격돌로 인해서 특히 재산권 때문에 재산권으로 세계사를 읽을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재산권, 재산, 금융, 돈, 길 이거 가지고 그리스부터 쫙 훑을 수 있다고. 그리스 이전부터 무역 같은 거 보면서 그 이제 중세 이제 재산 지키려고 이제 큰 데로 넘어온 거지. 그러면서 내거는 게 보편 이념이고 다 추상적인 가치거든 사실. 눈에 보이나? 민주주의가 자유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는 이제 그냥 추상 사유를 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민주주의적인 사법 그 질서나 조선의 질서나 큰 차이가 없어. 그리고 한자 문명권의 그 뭐랄까 질서라든지 또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대 이전까지는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가 지금 친중적이거나 뭐 소중화 의식 이런 게 있거나 이건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중국 체제 지금의 중국 체제를 싫어하고 예전에 뭐 중국이 늘 뭐 철천지 왼수지 뭐 중국이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어떤 뭐라고 하면 될까 질서가 있는데 그런 질서의 구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나라적인 그런 게 조선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 한나라적인 게 고려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 삼국시대는 없지. 삼국시대는 우리 독자연어 쓰고 했잖아요. 제가 삼별초도 얼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키나와 템포 가면서 그때 왜 개미년이라고 나오냐면은 중국연어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연어 안 쓴 적이 몇 번 되죠 우리가. 원래 삼국 이전까지는 없었고 이제 삼국시대에 이제 김춘추가 가서 받아온 거예요. 달력을 연어로 쓴다는 것을 복속한다는 의미고 우리는 주로 많이 썼죠. 그때 이후로는 거의 계속. 일본은 안 썼어요. 일본은 진해연어 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질서를 뭐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꽃 피웠다. 조선시대. 그래서 500년이나 갔다. 현실적으로는 백성들이 그걸 많이 활용하거나 그러기가 되게 어렵긴 했지만은 실제 장치, 제도적인 그런 것들은 그래도 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었고 백성들보다는 양반들이 많이 썼지만
그리고 그 할 때도 오 딱한 사연을 들었어. 뭐 왕이 직접 탁 뭘 처리를 해줘. 그게 아니야. 지금도 그럴 거 아니야. 지금도 다 절차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 올 초 막 이때 여러 가지 막 그 절차나 세칙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 시민 사회에, 사법 시스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조선시대도 그거랑 거의 너무 비슷해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고, 아, 그렇게 된 것이 배면으로 들어가면은 인문 사상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은 다 욕망, 이순신 장군이 참 그런 사적 욕망을 해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고, 정몽주가 됐건 뭐 누가 됐건 다 사적 욕망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재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욕망 속, 서구가 그 욕망 속에서 재상권 지키려고 그 욕망 속에서 보편연이 나오고 삼부에 수립되고 막 하고 했듯이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이제 경국대전 이런 게 나오고 구체적인 시스템들이 하나하나씩 정비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본 사상이 바로 놀랍도록 유사한 대한민국과 조선의 사법 시스템의 이유다. 지금도 이상적으로 좋은 바람직한 시민사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안전하고 이런 나라가 뭐 얼마나 돼요. 근데 조선도 나름대로 그런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사법 시스템이 있었고, 그리고 타자화된 상태에서 늘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우리 앞쪽 역사를 이제 타자화된 상태로 보거나 아니면 국뽕적인, 제가 그 두 개를 다 싫어하잖아요. 한당국이 이런 거 절레절레 하거든요. 별의별 게 다 있더만.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제가 태권도 그거 할 때도 그랬고 또 뭐 케이팝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국뽕이랑 어떻게 보면 국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자굴지심 이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일단 객관적인 것들을 딱 본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제가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큰 관심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고 올 초부터 이제 더 관심이 또 생겼는데 엄청 놀랐어요. 엄청.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송나라랑 그 조선 그리고 또 한나라랑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이제 늘 그런 굵직한 것들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거에 가서 예전 자료들도 보니까는 예전에 똑같은 거야. 지금이랑. 근데 그거는 민문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거는 어디 중국의 전유물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서구의 그 시민사회 뭐 이런 거만큼이나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현대사회는 그래도 이 시민사회지, 민주주의고. 그렇게 해야 각 개인의 인권이 잘 보호가 이상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미국 같은 데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지만 거기 인종차별이라든지 거기도 뭐 계급사회지 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근데 그 배면에는 걔네들도 나름대로 보편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건 아니면 욕심이 많이 빠져 있건 성우 이순신처럼
저절저리다. 근데 요약한다고 그래놓고 한 10분 또 한 것 같네. 못하겠습니다. 운동용으로 한번, 제목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